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1차로 예고한 탈당 규모만 35명에 달하는데 또 오늘 국회에서는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사실상 우병우 청문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오늘 정치부 성승환 기자, 사회부 법조팀 김민혜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치권 이야기부터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35명이고 오는 27일에 닷새 뒤죠. 27일에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의 민심을 좀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발표가 35명입니다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자신은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실제 최종 탈당 규모가 어떻게 될지 27일에 과연 몇 명이나 탈당을 할지는 조금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20명이거든요. 20명 정도는 수월하게 넘기지 않겠느냐 이런 좀 관측이 나오는데 보수 정당의 역사상 이렇게 일부가 나간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그 교섭단체 규모까지 나간 정도 사실상의 분당이 된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친박 지도부는 일제히 좀 배신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김무성 전 대표나 아니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까지 상당히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그늘 아래에서 상당히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배신을 했다, 발을 빼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람난 배우자와의 불편한 동거보다는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행복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정호택 신임 원내대표는 비대위를 예정대로 추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비주류에서 유승민 의원을 신임 비대위원장, 정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을 해달라, 그렇게 세워달라라고 친박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친박계에서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좀 탈당에 좀 미온적인 반응이었습니다만 그렇게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 바로 탈당으로 돌아섰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제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사실상 정호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비주류 측에다가 그러면 너네들이 진짜로 한번 비대위원장 후보를 추천을 해봐라라고 했고 그러고서 유승민 비대위원장을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정호택 원내대표가 거부를 한 이유는 당의 좀 통합과 또 그리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 개파색이 옅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거부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천권을 줬지만 거부를 했다. 고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시 비대위를 새롭게 꾸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탈당을 예고한 비주류 측을 향해서 27일 시한까지는 그래도 설득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좀 밝힌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분당이라는 얘기고 내년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좀 커졌잖아요. 네. 이런 시점에서 이제 귀국이 임박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에도 아무래도 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반 총장 같은 경우에 뉴욕 특파원단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면 이 한 몸을 불사를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대권 출마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는데 공교롭게도 비박이 탈당을 선언한 어제 아침에 이제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해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에서는 반 총장이 그 대권 출마 선언을 한 날 비박계에서 탈당을 선언했다라는 것, 이것이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비박계에서는 반 총장이 신당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꾸리는 새로운 신당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상당히 좀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반 총장이 과연 어느 쪽으로 행보를 정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귀국 다음에 행보를 정할지가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반기문 총장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 총장이 과연 어느 쪽 선택을 할 것이냐. 사실상 제3지대론이 다시 한번 좀 꿈틀대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 리포스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제 국민의당과 그리고 비박 신당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다 같이 힘을 모은다라고 한다면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권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비박신당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그리고 영남권에 기반을 두고 있고 반 총장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제대로만 좀 모아진다라면 사실상 전국의 지지도를 갖고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좀 파급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제3지대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또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세력이 모였기 때문에 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모래알과 같은 성격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과연 이 제3지대론 반기문 총장 그리고 비박계의 탈당과 맞물리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제3지대론이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도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국회 청문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드디어 나타나는군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이 또 예고가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지난 2차 청문회 때는 증인으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는 좀 이례적인 퍼포먼스를 권성동 위원장이 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찾아내지를 못했었거든요. 지금 5차 청문회에서 이제 돌연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예. 뭐 나오는 얘기로는 일단은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좀 현상금까지 걸 정도로 좀 비판 여론이 강했던 부분을 좀 의식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도 나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문회에 나왔을 때처럼 한번 어느 정도는 자신이 좀 자신감 있게 그 질문에 여당이나 또 야당 또 비박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버틸 좀 자신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나온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종적을 감췄었습니다만 가족회사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또 예. 언론사 사진에 또 포착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오늘 모두 출석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좀 많이 힘이 실리고 있고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청와대에 입성한 경위부터 시작을 해서 국정농단을 묵인했던 의혹 그리고 또 세월호 참사 당시에 수사 축소 압력 의혹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오늘 질의가 모두 다 우병우 전 수석에게 좀 집중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만 최순실 씨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뭐 안종범 수석도 그렇고 대부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지금 나오기로 한 사람이 나오겠다라고 지금 출석 의사를 밝힌 사람은 우병우 수석이랑 그다음에 조효옥 대위거든요. 두 명밖에 예. 없기 때문에 오늘 모든 질의는 이쪽으로 집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상 우병우 청문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김 기자가 우병우 전 수석이 받는 혐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아까 성수환 기자도 간단히 이제 얘기를 했지만 네. 일단 가장 큰 것은 그 우병우 전 수석이 당시 민정수석의 입장에서 과연 최순실 씨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을 과연 알고 있었는지 예. 그리고 알면서도 묵인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직무유기 그 혐의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보면 그 K스포츠재단의 롯데그룹 측에서 70억 원을 이렇게 줬다가 돌려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이제 막바로 있었거든요. 롯데에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혹시 민정수석 자리에서 이 정보를 미리 흘려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이제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들도 고발을 했고 검찰도 마지못해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예. 분위기였는데 저번에 사진 한 장으로서 보였지만 그 팔짱을 끼고 조사받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황제 소환이다, 황제 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최근 그 세월호 수사를 하면서 여기에 방해를 했다는 이제 의혹이 더해졌는데요. 당시 이제 민정비서관이었던 상황에서 이제 광주지검이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해경 쪽에 그 상황실 서버를 압수수색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화를 걸어서 굳이 여기를 해야겠냐라는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명확하게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입장을 밝힌 바가 없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 나오면 이제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원들이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향해서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오늘 조효옥 대위도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네, 조혁대위는 예. 그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이제 풀어줄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예. 지금 꼽혀 있는데요. 당시에 그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 간호 장교를 했던 인물이죠. 미국에서 이제 그 기자들과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 좀 공개가 됐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월호 당시에 그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에게 마늘 주사라든지 그런 영양 주사를 놓았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환자 정보의 공개는 의료법상 기밀 누설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 그래서 말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전에 그 신보라 간호장교 또 한 명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의 이야기와 오늘 뭐 아무래도 맞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특검이 예. 아마 이렇게 단서가 될 만한 진술을 좀 확보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전에 있었던 청문회들에서 뭐 새누리당 국조특위 의원들의 이른바 위준교사 의혹의 진실게임 양상을 그렇죠. 지금 보이고 있는데 뭐 삼자대면은 못 이뤄지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루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완영 의원, 이만희 의원, 최교 의원 이렇게 세 명인데요. 1차 청문회 이틀 전에
최순실 씨의 측근인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만났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청문회 질의응답을 사전 모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었는데요. 이 세 명 모두 다 만나기는 했지만 위증교사는 절대 없었다 이렇게 강하게 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청문회에서 사실상 3자 대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고 권성동 위원장 역시도 3자 대질을 하겠다라고 밝혔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들의 특히나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간사거든요. 국회 측이 간사인데 그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조특위에 간사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적어도 이완영 의원만큼은 배제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호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해명하는 기회는 줘야 된다. 3자 대질을 통해서 해명하는 기회를 줘야 되고 의혹만으로만 이 사람이 죄를 진 것처럼 할 수는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유임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영태 그리고 박헌영 K스포츠 과장 이렇게 세 명이 3자 대질을 해야 되는데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젯밤에 불출석 사유서를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3자 대질이 사실상 무산이 됐고 또 야권에서도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사실 우병우 의혹의 규명에 집중을 진상 규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본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의 진상 규명하는데 모든 총력을 쏟아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뤄지지는 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특검. 어제 그 수사 첫날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삼성이 첫 조준 대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지난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나서 공식사 첫날이었는데요.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등을 비롯해서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사실상 삼성을 타깃으로 본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국민연금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그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찬성 의결을 한 것과 또 삼성 쪽에서 최순실 씨 측에 지원을 한 것이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걸 보겠다는 것이 아마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체포영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 제3자 뇌물 공여와 또 배임죄 등이 적용이 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뭐 어떤 대가가 오가고 어떤 부탁이 오갔던 것을 알면서도 이제 뭐 손해를 보면서까지 찬성을 던진 데 대해서도 배임을 좀 보겠다는 의도까지 지금 읽혀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뇌물죄 겨냥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린 셈입니다. 네. 뭐 첫날부터 국민연금 압수수색에 이어서 정유라 체포영장도 지금 발부를 받았는데 강제 소환이 가능할까요? 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요 수사 대상이긴 했지만 검찰에서 소환조차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특검의 숙제로 넘어갔었는데 특검은 어제 이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체포영장에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보건대 뭐 명시를 하진 않았지만 정유라 씨가 이대를 입학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입었다든지 학사 관리 과정에 대해서 어떤 업무 방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그 여권 무효화 조치도 같이 해놓겠다라고 특검은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투 트랙으로 이제 간다고 봐야 하는데 독일 검찰과 공조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보내서 독일에서 신병을 체포 확인한 다음 신병을 잡은 다음에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또 있겠고 또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면 사실상 그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강제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조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뭐 바로 소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전에 유섬나 씨의 경우처럼 그 현지에서 범죄 인도 재판을 이제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있고 또 하나 여권을 무효 조치하려면 바로 뭐 조치를 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권법에 따라서 어떤 기소를 하거나 기소 중지가 된 상황에 대해서만 그 무효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 그 특검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가 자진 입국해서 이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한데 지금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도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에 대해서 그 독일 검찰 쪽에서도 아직 뭐 얘기 들은 바는 없지만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정씨 측 변호인은 최순실 씨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전식 변호인은 그 부정 입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비난의 대상은 되겠지만 과연 이 아이가 혼자 했겠느냐, 이게 과연 이 아이에 대한 죄가 되겠느냐라고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최순실 씨에
대한 압박용 카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도 쉽지만은 않겠군요. 그런가 하면 오늘이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 출석 명령을 요구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소추위원회가 이제 헌재에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출석 명령을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이제 답변서를 제출해낸 그 내용을 보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모두 다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소명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추위에서는 본인 신문을 통해서 입장을 헌재 공개법정에서 국민 앞에서 좀 예. 소상히 원하는 대로 소상히 밝힐 기회를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 원하는 대로 헌재에 나와라 이렇게 좀 주장을 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헌재법에 따라서 출석 명령을 이제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좀 한계점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는 탄핵소추단, 이제 또 박 대통령의 첫 공식 대면 자리가 오늘 있는데 2시에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그 첫 준비 절차 기일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이거는 법원으로 따지면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진행되는 공판 준비 기일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의 대리인이 서로 만나서 이제 쟁점을 나누고 어떻게 변론을 이어갈 것인가를 나누는 자리이거든요. 근데 아까 뭐 얘기했지만 소추위원단 쪽에서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을 것이고 또 이에 맞선 대리인은 이미 공개된 답변서를 통해서도 탄핵은 무리한 추진이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그 탄핵 추진 그 안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었는데 이건 사실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토대로 이제 작성된 것인데 사실상 의혹 수준이 아니냐 이게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처음 기일부터 조금 쟁점이 뜨겁게 이제 일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지금 예상해 보건데 첫 준비 전철 기일은 한두 시간 정도 이제 걸릴 것으로 예상이 예. 됩니다. 과거 통합진보당 그 해산 심판 당시에는 첫 기일 당시 1시간 15분 정도가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정리가 될지가 좀 미지수인데 이 준비 기일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탄핵소추안 쪽과 대리인 쪽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한 장외전, 신경전도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덧붙이자면 그 방청 경쟁률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예. 해요. 그 방청 경쟁률이 6대1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예전에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던 최순실 씨 재판 때 있었던 방청 경쟁률 2.6대 1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이 탄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성승환 기자, 사회부 법조팀 김민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